제곱근 분할 및 모스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곱근 분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곱근 분할은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여러 개의 문제로 분리하여 따로 푸는 방법 자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루트 n을 기준으로 문제를 분리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고요. 수열이나 그래프, 쿼리 등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떤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지 생각해서 분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필 제곱근인가는 이제 분할의 기준은 원한대로 잡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제곱근이 최적의 분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시감적 잡도 분석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수열에서의 제곱근 분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개의 원소를 가진 수열을 n 나누기 b개의 구간으로 분할해서 각각의 구간이 b개의 원소를 가지게 되도록 분할합니다. 그리고 분할된 구간 각각에 대한 대표값이란 건 뭐냐면 이 구간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한 합, 최대값, 최소값 등이 전부 대표값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열에 주어지고 원소를 변경할 수 있고 구간 합을 구해야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단순 반복문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원소 변경은 상수 시간에 배열 접근과 고치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구간 합은 하나하나 다 더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ON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Q번의 쿼리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OQN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이제 제곱근 분할을 적용해 봅시다. 수열을 B개씩 N 나누기 B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그러면 I번 원소는 I 나누기 B를 내림한 값의 번호의 버킷에 포함되게 됩니다. 각 구간에 있는 모든 수의 합을 구해놓으면 먼저 업데이트 연산의 경우에는 원소가 속한 구간의 합만을 따로 변경해주게 됩니다. 모든 원소를 새로 더해서 OB에 갱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합에서 이전 원소를 빼고 새로운 원소를 더해서 상수 시간에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합이 아니라 최소 최대 연산이라면 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구간 합의 쿼리에 대해 답해야 하는데요. L번 이상의 원소만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버킷 번호를 구하고 R번 이하의 원소만을 포함하는 가장 큰 버킷 번호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버킷 번호들 사이에 모든 버킷의 구간 합의 합을 구해줍니다. 버킷의 개수가 n 나누기 b개 이하이기 때문에 역시 O n 나누기 b의 모든 합을 구할 수 있고요. 버킷으로 처리할 수 없는 원소들은 앞에 B-1개 이하, 뒤에 B-1개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더해줘도 OB의 나머지 합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봤을 때 구간합을 구하기 위해서 OB 더하기 N 나누기 B번의 연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에 의해서 2루트 N 이상이고 B가 루트 N 정도인 경우에 가장 빠르기 때문에 B를 루트 N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킷의 크기인 B를 루트 N 정도로 잡으면 업데이트 연산이 OB였기 때문에 O 루트 N 그리고 쿼리 연산도 O 루트 N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그래프에서의 제곱근 분할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점이 n개가 있고 간선이 n개가 있는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각 정점의 차수의 합이 정확히 2m입니다. 그래서 O 루트 m 이상의 차수를 가진 정점이 많아야 O 루트 m개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수가 낮은 정점은 차수의 제곱에 했을 때 합쳤을 때 O m 루트 m이 되고요. 차수가 높은 정점에 대해서는 그냥 입력 길이의 선형에 하면 이 역시 O m 루트 m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문제는 O m 루트 m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쿼리에서의 제곱근 분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유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제곱근 분할이기 때문에 이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쿼리 문제를 분류하는 방법부터 알아볼 것인데요. 온 오프라인 분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쿼리는 한 쿼리를 모두 처리한 이후에야 다음 쿼리를 알 수 있는 쿼리고, 오프라인 쿼리는 그렇지 않고 모든 쿼리를 미리 주는 쿼리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를 설명한 이유는 이따 알아볼 어떤 방법이 오프라인 쿼리에서만 사용 가능한 분할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곱근 분할을 하기 앞서서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해결해 볼 건데요. 업데이트 쿼리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 처리를 통해서 쿼리를 더 빠르게 답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누적합이나 BFS, DFS 등의 전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쿼리가 한 개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업데이트 전에 배열 트리 등의 자료를 미리 전 처리하고 이후의 연산을 업데이트된 것을 예외적으로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처리 후에 그러면 업데이트 연산이 N개 주어졌다고 하면 전 처리 이후 쿼리에 답하는 시간 복잡도를 한번 쓰고 업데이트 연산을 추가적으로 예외 처리하는데 N번을 씁니다. 따라서 하나의 쿼리를 OM의 시간 복잡도에 답할 수 있습니다. 전 처리를 처음에만 할 경우에는 M이 최대 Q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아직까지는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없고요. M이 커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처리를 중간중간에 새롭게 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M이 일정 수 B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전 처리를 이전의 업데이트를 전부 적용해서 다시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 처리는 B번마다 한 번 하게 되기 때문에 Q 나누기 B번 하게 됩니다. 한 번 전 처리를 On의 시간 복잡도에 한다고 하면 전 처리에 총 드는 시간 복잡도는 ONQ 나누기 B가 됩니다. 또한 쿼리를 처리하는데 OM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데 이는 B 이하이기 때문에 Q의 쿼리를 처리하는데 OQB가 되고요. 전체 시간 복잡도가 OQ 곱하기 B 더하기 N 나누기 B가 됩니다. 이 B 더하기 N 나누기 B는 앞서 봤듯이 2루트 N 이상이고요. 등식이 성립하는 B는 루트 N으로 정하면 전체 시간 복잡도가 OQ 루트 N이 됩니다. 단순 합이 OQN이기 때문에 루트 N배만큼 개선된 시간 복잡도를 얻었고요. 버킷으로 나누는 아까의 방법과 같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버킷과 달리 트리나 그런 곳에 선형적이지 않은 구조에 대해서도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제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같은 예제인데요. 수열 원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구간 합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B번의 업데이트마다 누적 합을 새로 구해주면 구간 합 쿼리에 대해서 마지막 전 처리 시점에 구간 합을 누적 합을 통해서 간단히 O1에 구해주고 마지막 전 처리 이후에 OB개의 변경에 대해서 각각 O1에 처리를 해주면 총 처리 시간 복잡도는 OB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없을 때 쿼리를 어떻게 제곱근 분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쿼리를 시간 순으로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 쿼리를 마음에 드는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스위핑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온라인 쿼리일 경우에 다음 쿼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오프라인 쿼리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구간이 양 끝점으로 주어져서 정렬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모호하게 됩니다. 이 정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모스 알고리즘이라고 자주 불리는 쿼리의 제곱근 분할 방법입니다. 여러 개의 구간 쿼리를 정렬해서 스위핑하는 방법으로 바꾼 트릭인데요. 쿼리의 정렬 기준을 제곱근을 통해 잡습니다. 먼저 단순히 구간을 아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LR의 구간 합 쿼리를 수행할 때
새로 구하지 말고 이전에 계산한 결과가 x, y의 구간 합일 경우에 l까지 x를 늘리거나 줄여서 당겨주고 마찬가지로 y도 r까지 늘리거나 줄여서 당겨주면 새로운 구간 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r을 기준으로 쿼리를 정렬했기 때문에 y는 항상 증가하고 총 y가 n번 늘어나기 때문에 on 시간에 y를 늘리거나 줄이는 그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x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한 번의 쿼리에서 0에서 n-1까지 갈 수도 있고 n-1에서 0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x의 이동에 쿼리당 on의 시간이 걸리고요. 따라서 쿼리당 on의 시간이 걸리는 단순히 전체 합을 구하는 것에서 아직 시간 복잡도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x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l이 적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l이 좁은 범위를 가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l이 0 이상 b-1 이하인 쿼리들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x가 쿼리마다 0부터 b-1까지 또는 b-1부터 0까지 최대 b-1만큼 이동하고 있는 쿼리 큐게에 대해 OQB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y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총합 on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l의 범위를 모든 쿼리에 대해서 버킷과 같이 쪼갭니다. 즉 ib부터 i 플러스 1b까지의 l을 가지는 쿼리들을 하나의 버킷으로 묶고요. 버킷 하나를 처리하는데 on 시간 그리고 OQB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버킷이 n 나누기 b개이기 때문에 n 나누기 b개를 하면 이제 on제곱 나누기 b 더하기 OQB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b를 루트 q분의 n으로 잡았을 때 시간 복잡도는 on 루트 q로 최적이 됩니다. 단솔히 이 알고리즘을 쓸 만큼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알고리즘의 장점은 자료 구조를 통해서 새로 추가되거나 삭제된 논술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산이 가능한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원소가 삽입 삭제가 가능하고 K가 주어지면 삽입된 원소 중 K번째로 작은 원소를 반환하는 이런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 자료 구조를 통해서 N개의 수들이 주어지고 구간들이 Q개 주어져 구간 내에서 K번째로 작은 원소를 구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쿼리를 제곱근 분화로 각각 정렬을 한 다음에 구간을 늘릴 경우에 자료 구조에 새로 구간에 들어온 원소를 삽입하고 줄일 경우에는 구간에서 나가게 된 원소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쿼리의 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 구조에서 K번째 원소를 구하는 연산을 사용하면 되겠죠. 구간을 늘리거나 줄인 횟수는 아까랑 변환이 없기 때문에 on 루트 q번이 항상 최적이고 자료 구조의 시간 복잡도가 OFN일 경우에 on 루트 QF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료 구조는 보통 O 로그 n 정도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on 루트 Q 로그 n이 되고 입력 길이를 n으로 봤을 때는 on의 1.5승 로그 n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스 알고리즘의 소개를 마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